예,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본회의를 하면 늘 맨 끝자리에서 반갑게 맞아주던 고 박한희 위원장님의 빈자리가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고 박한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무수석님 나와주십시오. 정무부시장님, 예. 죄송합니다. 예, 정무부시장 강천훈입니다. 예. 저희 상임위 회의를 한 번씩 모니터링 하시나요? 예, 가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의에서 보면 보통 이제 그 동료 의원을 부를 때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이렇게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이는 걸 보시죠? 예, 왜 그렇게 붙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대한 예의고 또 상대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의원을 뽑아준 시민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의원은 그 주권을 행사해서 소중한 투표를 통해서 뽑힌 그런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을 존경하는 뜻에서 늘 저희는 상대 의원을 부를 때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만큼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만큼 그만큼 무거운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저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틀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정의를 선포합니다. 왜 답변 그게? 그걸 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대표님, TBS는 다시 준비하고 보강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대표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님의 방향성. 저는 김 의원님은 큰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 생각을 했고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의 명운을 갖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은 저 자신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줄여서 제작 슬림화를 하라는 건 전 못하겠습니다. 저를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혁신하게 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상생하자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본의원에 대해서 네. 지금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하셨습니다. 지금 저 위원장님. 대표님 사과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정해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의를 선포합니다. 왜 답변 그게? 그걸 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예, 이게 저희 업무 보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회를 선포하고 나서 잘렸습니다만 그 뒤로 본 의원에게 반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저한테 달려들려고 해서 말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본 의원에 대한 대단히 무례하고 저를 뽑아준 서울 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그리고 동료 의원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조치를 이제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였던 그 TBS 정세익 대표의 언행으로 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다음날 바로 상임위를 찾아가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렸고요. 아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한테는 사과 한마디, 사과하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고 사과 한마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본 의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끝까지 아나무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집행 그 피감 기관의 자원으로 인정을 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은 행정감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은 일이 없고요. 네.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사과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으로라도 의원님을 찾아서 사과를 드리도록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요구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갔을 때, 이런 선례를 남겼을 때, 우리 앞으로 계속 있을 우리 의원들에게 저희는 면목이 없고 대단히 그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조치 취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예, 오세훈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요즘에 이제 김포 편입이 이제 전 국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어제였죠. 이제 서울 인접도시 그런 편입을 원하는 도시가 불이익 없게 6년에서 10년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을 뭐 추진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편입이 지금 이제 저희를 비난하는 쪽에서는 이게 총선용이 아니냐, 그냥 총선 때 표를 잠깐 놓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6년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건 총선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시민들한테. 예, 굉장히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예, 아마 단기간에 어떤 큰 틀에서의 행정 조직상의 변화, 또 재정 배분상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또 유예 기간을 두어서 되도록이면 지자체장들의 임기와 맞추고 하는 그런 그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예. 그 특위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제안이 굉장히 유용한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한 제안으로 판단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답을 받았고 아마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새로운 논의를 뭐 심도 있게 해보겠다는 입장인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6년에서 10년 단계적으로 편입을 이렇게 검토하는 쪽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 기사가 나는데, 특히나 이제 민감한 부분이 교육인데 농어촌 전형 폐지가 되면 불이익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 전형 폐지를 유예를 하겠다, 특별법에. 그리고 또 읍면동 혜택도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또 과밀 억제권역 안으로 묶는다. 뭐 편입해도 안 묶는다. 그러니까 안 묶는다는 거죠. 과밀 억제권역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세제에 대해서도, 그 재정에 대해서도 어떤 중립성을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걸 담아냈을 때는 편입이 되더라도 뭐 불이익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행정체계 개편의 논의가 생활권과 유리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사실상 일치시켜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예. 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어떤 이해관계, 예.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완충 기간을 둠으로써 최소화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서 최대한 그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그 과도기적인 손익을 네. 최소화 한번 해보자 최소한. 하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메가시티라는 게 이게 좀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예, 말씀하십시오. 네, 뭐 다 경우에 그 구체적인 경우가 다르겠지만 뭐 그레이터 런던이나 그랑 파리나 또 동경권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나 혹은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의 변화까지 이런 그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겪고 있는 지방 소멸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지방 소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비록 뭐 서울과 김포의 통합 문제로 논의가 시작이 됐지만 이번 기회에 좀 심도 있게 이런 그 발전적인 방향이 논의가 돼서 과연 지방 소멸에도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또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든 걸 포괄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이게 서울시의 이 편입 메가시티가 성공을 하면 지방 소멸에 지금 위기에 처한 그런 좀 난관도 좀 극복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번 메가시티의 승패는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더 잘 살게 되고 또 편입되는 그 지역도 더 잘 살게 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이게 저는 성공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제 편입되는 지역도 어떤 혜택이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지 또 이제 인근 지역을 편입했을 때 서울은 어떤 게 더 좋아지는지 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남 같은 경우에는 편입 찬성이 더 높게 나왔다라는 데이터인데 이게 좀 약간 부정적인 좀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충분한 이게 오히려 이 지금 메가시티를 정치 논리로 끌고 가면서 공격하는 쪽에 어떤 선동에 의해서 좀 여론이 왜곡된 면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또 나쁜 건 어떻게 고치겠다라고 있는 그대로 좀 잘 설득을 하면 또 이 여론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이제 미혼 남녀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계속 혼인율인데요. 위에 제목은 오타고요. 지금 혼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 우리나라 혼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자체가 찾아주는 짝이라고 해서 외로움 문제 극복 뭐 박수 짝짝해서 이제 9월달 기사인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미혼 남녀를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작년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해서 39 커플이 이렇게 탄생을 했고 경남 사천시에서도 이제 3회째 하고 있고 진주시에는 17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도 하고 있고 구미시에서도 11회째 하고 있는데 실제 16쌍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참가자는 뭐 이렇게 이제 성남 그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인 소개팅은 좀 부담스럽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과 만나기는 꺼려져서 성남시 프로그램을 참여했다. 간단한 신원은 보증이 돼서 흉흉한 시대에 최소한의 지자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참가자는 연애도 하고 싶지만 사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커서 참여했는데 프로그램으로 만남의 기회가 확대돼 인적 자산을 쌓는 듯한 기분이 든다. 청년 복지의 개념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한다. 이런 또 소감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자체가 나서서 미혼 남녀를 연결시켜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AI 중매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일본 중서부 시가현의 AI 중매라고 해서 824명이 참여해서 75쌍 150명이 연결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뭐 소개팅, 뭐 데이트 매칭 앱 뭐 이런 걸 해서 이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이제 저출산이나 그 미혼율, 결혼율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가 나서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거죠. 뭐 폐기인가요? 중단된 겁니까? 원래 검토를 좀 했었는데 뭐 이런 일까지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비판 여론도 있어서 일단 그때 중단을 했었죠. 중단인 거죠.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제가 이제 보고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출산을 해소를 위해서 이게 미혼 남녀를 만남을 해준다라고 접근을 했을 때, 물론 저는 그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중간에 이제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이걸 쓰면서 이게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출산이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청년들 설문조사인데, 청년들 절반 이상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시켜 줄 테니 뭐 자식을 낳아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저출산이라는 그런 슬로건이 붙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그 만남을 기회 주고 결혼시켜 줄 테니 자식 낳아, 이렇게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서 미혼 남녀들이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닌가.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던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취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취지는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제 저출산 해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결혼 의사가 있는 미혼 남녀를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저는 취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만은, 이제 결혼정보업체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고액의 가입비, 또 결혼일 성사가 되면 또 몇천만 성형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자체에서 나서서, 관에서 나서서 이걸 결혼정보업체처럼 매칭을 시켜주고 이런 것까지 생각했는데, 또 제가 공무원들한테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꼭 그런 형식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이 됐든 좀 그 이제 지자체에서 좀 이 미혼 남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어떤 형태가 됐든 그렇게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 미혼 남녀가 만나서 어떤 자주 만날 수 있는 교제의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나쁠 것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정책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정책의 효율성이나 뭐 여러 가지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여론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자연스러운 남녀 간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뭐 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자 이제 지금 만남을 할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 자연스러운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로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방향인 것은 맞다고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게 제가 이 시장을 보니까 이게 물론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 역할이 있고, 또 이제는 뭐 공공에서 나서서 해야 될 또 역할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좀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서 좀 미혼 남녀들이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부감 없이 만날 수 있는 그 형태가 어떤 게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BS가 이제 저희 1월 1일이면 저희 의회 손은 떠나게 됩니다. 이제 출자 출연 기간으로서는 이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금 지원은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TBS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누구 탓도 아니라 TBS 자체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보십시오. 방심이 청담동 술자리 편파 보도한 TBS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오로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진행자라는 김호준 씨는 문정부 탈원전 한 적 없다라는, 문재인 그 대통령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게 탈원전인데, 진행자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 한 적 없다라는 새빨간 허위 사실을 해서 또 제재를 받았고, 그리고
김어준 씨는 아예 대놓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또 발언도 했습니다. 또 시장님도 피해자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KBS에서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생태땅 페레가모 그 또 허위 사실을 김어준 씨가 해서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 공영방송을 떠나가지고 이게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면 지금도 저는 시민 중에 일부는 페라가모 뭐 생태땅이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이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허위 사실이 한번 나가버리면 이게 100%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공개적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짓을 김어준 씨는 끊임없이 6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걸 세금을 가지고 했다라는 게 아직도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를 할 때 시민들이 더 이상 김어준 이 TBS에 더 이상 저희 세금으로 이런 방송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더 이상 세금 지원은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끊은 상황인데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지금 TBS가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공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방송을 해야 될 공영방송이 몇몇 상징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진행자에 의해서 매우 정파적이고 편향적인 방송을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매우 장기간 동안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부터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대표와 이사진이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나 인사 개편 또 방송 심의의 강화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발 방지 대책 부분에 이르면 사실은 완벽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직이나 인사 개편 또 방송 심의 기능의 강화를 넘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6개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확실하게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지켜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의회에 요청을 드렸고요. 의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서울시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TBS가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 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 TBS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원이 되기 전부터 싸워왔고 의원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질적인 부분은 이게 70% 이상을 세금으로 의존을 하는데 그 세금을 주는 게 다수당이자 그 시장이거든요. 어떤 당이 시장이 됐든. 그러니까 자기의 밥줄, 목줄을 쥐고 있으니 그 세력의 지시를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지시를 충실히 했던 게 이제 김어준 씨 이런 사람들이 계속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홍위병처럼 계속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지 이 시스템 그러니까 70% 이상을 세금으로 받는 이 시스템으로는요 저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정하게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선거라는 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때 또 다시 되돌아가서 뭐 김어준 씨가 됐든 누가 됐든 신장식 씨가 됐든 또 와서 또 가짜 방송, 허위 방송 했을 때 그 때의 그 문제, 책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스템으로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민영화를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현 시점에 현실적인 부분은 이제 세금이 이제 중단이 되거나 끊기거나 아니면 민간 방송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 이어가거나 저는 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의 지속적인 주장,
의원님의 입장은 민영화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는 건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민영화라는 것은 뭐 가사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에 응하는 의의를 가진 어떤 단체나 또 재력이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있어야지 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저는 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민영화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엇이 제도적으로 이런 편파, 불공정 방송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것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뭐 이런 정도로 오늘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TBS 저는 이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TBS 지원 조례를 끄는 건 이건 시민의 뜻이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 잘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통실장님 나오십시오. 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 예. 이거 이제 본 의원이 직접 출근하다 찍은 겁니다. 출근이 아니라 이게 지하철 탔다가 찍은 건데요. 실장님 보시기에 좀 위험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위험해 보이죠. 여기 이제 취했었어요. 이 막 그 고함도 지르고 있었고 술병이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하철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신고하려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니까 아무 번호가 신고할 수 있는 번호가 안 나와요. 여기 마음은 급하고 그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안에 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면 검색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하철에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해보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검색어도 바꿔가면서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2에 신고를 했고 하니까 뭐 출동 중입니다. 이렇게 한 5분 있다가 이렇게 문자가 오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계속 전화만 와요. 저한테 20분 동안 어디냐고. 예를 들어서 뭐 흑성역이면 그다음 어디 마포지구에서 전화가 오고 또 어디 조금 가면 또 다른 지구 왜냐하면 관할이 바뀌니까 계속 전화만 20분 동안 오다가 끝났어요. 그냥 끝나버리고 그 다음 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출동하였으나 뭐 신고 같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왔거든요. 요즘에 이 묻지마 칼부림도 많이 일어나고 아니 실장님도 보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그 안에 신고할 수 있는 게 지하철 안에 있지만 그게 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검색을 해서도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바로 대표 번호라든지 그런 걸 좀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고할 수 있는. 예, 지금 번호나 직선 한라인은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급박한 상황에는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112 아니면 119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번호를 찾다 보면 이미 또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어서 의원님 같이 이제 112로 신고하는 경우에 이제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116 경찰 상황실에 전화가 가면 그게 이제 공조 체제로 저희들 지하철공사 상황실로 와서 다음 역에서 조치가 바로 즉각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데 그냥 지구대에 가서 지구대로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 요번에 이건 완전 바꿔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112든 119든 신고가 되면 해당 기관의 상황실에 같이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현장에서 바로 객실 내 2개씩 비상 신고 장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전화번호가 떠오르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정 질문 한다니까 확인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이게 사고라는 게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불시에 일어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전의 어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때도 본 의원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건
112 신고하면 바로 그 지하철 보안관 같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바로 그 전역이나 진행되고 있는 거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디 역점에서는 출동할 수 있도록 바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조 체계를 해서 바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와서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이번에 경찰하고 확실하게 공조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황실에 가면 본인들 직할인 지구대로 가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중간에 끊겨서 조금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바로 공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뭐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치를 취하시고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아,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 번호 같은 걸 통합할 수는 없나요? 지금 185선과 9호선이 운영 기관이 서로 다르고요. 분당선 달아서 저기 나와 있는 번호가 다른 건 철도 운송 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을 하게 되면 뭐 1, 2, 3, 4든지 아니면 그런 단일번호로 해서 한번 국가기관과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송기관이 각각 다르면 전화가 수보가 됐을 때 어느 한 곳에서 상황시에서 같이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은 여러 가지 기관상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 수도권 지하철의 문제는 어떤 대표 번호로 딱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네, 제도 개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합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조영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예. 최근에 또 인터뷰를 하셨죠. 예, 가끔 합니다. 예, 여기 MBC 뭐 뉴스 아이킥에 나오셔가지고 또 그 무책임한 말씀을 막 쏟아내셨는데 그 학생 인권 조례 교권 추락 뭐 어떠한 증거도 없다. 이게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 조사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2021년으로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이 있는 교육청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보면 있는 데가 0.51 100명당 0.54 이런 통계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 통계도 있고 또 반대의 통계도 있고 그 통계에 따라 이제 반대 다른데 통계는 없는데 이제 의식 있어요. 조사는 좀 있습니다. 반대 통계도 선생님들 의식 조사나 예, 이런. 반대 통계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고 그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통계도 있는데 예, 일부는 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저도 그런 뭐 통계도 있는데 인정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게 예. 그 교권 추락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전혀 상관이 그러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와 학생에 의한 아니 교권 그러니까 학생 침해, 인권 조례가 교직원이 제정되고 나서 있는데 학생에 의한 인권 침해에 뭐 영향이 있었다 주장하시면 저도 뭐 인정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이제 보시면 학생 인권 조례로 교권 추락 교권 80%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아닙니까 교권? 예. 누구보다 그 현장에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전, 제정 후를 경험하신 분들이고 예.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많은 교실의 상황들을 직접 몸소 느끼신 분들이거든요. 예. 교원의 80%가 학생 인권 조례로 교권 추락했다라고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사실 이제 저게 교총 조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아니 교총 조사하면 왜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아, 근데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 입장은 제가 이제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민주화 시대의 그늘이 있고 민주화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법제도의 그늘이 있다. 저는 인정합니다. 단지 이걸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고민해 보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민주적 학교를 기반으로 공동체형 학교로라는 아니, 그거는 저도 이걸 질문한 게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교총의 조사라고 전제를 다신 건 대단히 그것도 무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55%가 교권 추락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네, 이렇게 공감하고 생각하시는 있어요. 분도 꽤 있습니다. 예, 뭐 인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그러면 교육감님은 뭐 동의를 못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 뭐냐가 중요하지 아니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동의는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의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까지 제가 인정이 됩니다. 이제 단지 교권 침해를 학생인권 조례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단순화하는 게 아니라 예. 교권 추락에 학생 인권 조례가 원인이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뭐 그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예. 있다는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예, 뭐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를 누구보다 앞장서 가지고 예, 하신 입장에서 예.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권 추락의 원인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해법과 아니, 과거 미래지향적 해법, 과거 문제를 얘기를 한 인정하고 적도 아니 과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왜 이거에 계속 큰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거 얘기는 한 적도 없는데 왜 계속 과거 얘기를 하세요? 과거 얘기가 과거로 돌아가자 말자가 아니라 예, 현재 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예. 교권 추락됐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 인권 조례도 하나의 원인이다라는 건 인정을 하셨잖아요. 예, 뭐 그러면 그렇게 그걸 주장하시면 저도 누구보다 학생 인권 조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입장에서 교권 네. 추락의 한 원인이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과하실 생각 없냐는 거예요. 사과하실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학생인권 조례에 그늘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오케이 인정한다. 그러나 이 그늘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풀 것이냐, 저는 그런 솔루션을 찾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게 예. 솔루션대로 찾으시고 예, 예. 지금 이제 서희초 교사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예. 말고도 지금 교권 추락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학생 인권 조례라고 또 인정하셨죠? 예. 그러면 저는 그 학생 인권 조례를 계속 이렇게 주장한 입장에서 예. 이런 학생 인권 조례를 주장해서 예, 이 학생 예.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사과가 안 되면 어떻게 이게 교권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제가 뭐 있겠습니까? 시간이 적어서 그러는데요. 인정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교권 이제 민주화의 그늘이라고 제가 뭐 국회에서 국힘의원이신 이태규 의원님도 같이 토론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민주화 시대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이 뭐냐?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그건 학생인권 조례도 있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도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계속 했던 말 반복하시고 예, 학생 인권 조례 예, 때문에 교권 추락이 이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건 인정을 하시고 예. 그렇게 그걸 또 주장하시는 학생 인권 부분에 조례를 제일 대해서는- 앞장서서 주장을 하셨고 예, 그러면 예, 뭐 교권 있습니다. 추락의 원인 제공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없냐는 거예요. 민주화 그늘 말씀하지 마시고 사과를 좀 그런 이게 이런 솔직하게 걸 사과를 정치적 해야- 공방으로 가져갈 문제가 아니 아니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인정을 하고 예. 학생 인권 조례도 문제가 있었고 교권 추락 저는 원인이다. 뭐 사실은 사과를 드립니다. 하고 앞서 해야 이게 김포 교권 편입 회복이 같은 문제도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계속 딴 얘기만 하세요?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왜 계속 말 돌리고 계속 왜 딴 예.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예, 큰 그 죄책감을 느끼시고 이 예. 지금 교권 추락에 대한 큰 제가 왔을 때는 조영 교육감 지금 한 10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학생 뭐 기초학력부터 해서 이게 엉망입니다. 예. 특히나 교권이 이리 추락되고 예, 된 부분에서 맞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예, 뭐 뭐 저 무거운 책임자 느낍니다. 사과는 뭐 끝까지 안 학생인권 조례의 그늘도 제가 인정하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풀 것이냐 하는 게 저의 인정하면 도전입니다. 여기 예. 그 교권 침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교사분들에게 한번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예, 뭐 사실은 서희초 사건에서 드러난 교권 침해, 선생님들이 교육권을 포기하는 현상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가장 책임감을 느끼고요. 책임 있어요. 뭐 다양한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학생인권 조례 책무성 조항 한 것도 저도 뭐 알겠습니다. 그런 예, 입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김포 편입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뭐 비판적인 입장이신 거죠? 김포 편입. 예, 뭐 1차적으로는 비판적인데 긴 좀 긴 호흡으로 호흡으로 논의를 하자. 정치적 된다고 쟁점화 말씀하셨잖아요. 하지 말고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뭐 저는 단정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찬성도 아니시고. 이게 이제 저는 제 아니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없으니까요. 그래 오세훈 시장님이 저는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니, 이미 자, 충분히 시간이 메가적이라고 없습니다.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네. 5년에서 10년 이렇게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예, 뭐 그건 검토하겠다는 저는 것을 어떻게 동의합니다.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단지 이제 기존에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아예 시간이 없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에 대한 그 큰 어떤 농어촌 논의들 그 농어촌 특별 전형을 예. 유예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만일 하면 그런 경과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단지 이제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이게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김포가. 아니 그 묻는 말에 대답하시고 예, 예.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 전형을 유예하겠다라는 그 뭐 방안에 그건 대해서는 만일 그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피해자가 없도록 중기적인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 예, 뭐 저는 알겠습니다. 좀 들어가십시오.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 방향 속에 보완 조치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다른 방향에서 좀 보완 조치도 필요한데 저는 단정적인 입장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뭐 그걸 또 책임지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